여러분 안녕. 오늘 이 방송이 당분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뭐랄까 방송이 이 이후에는 잠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현 시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격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꼭 참고가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초창기에도 방송을 시작할 때 말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국민들 젊은 세대들한테 혼돈이 오게끔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할 때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이 아니죠. 미국이 일본에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던짐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힘을 얻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탄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북 간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모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선봉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고, 김일성이는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에 계속 줄다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단일 국가로 만드는데 협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이북은 이미 김일성이가 자기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알고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주에서 이제 무장봉기가 일어나죠. 1948년 4월 3일 날. 그래서 4.3 폭동이라고 하지. 지금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넘기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절대적인 그 무장봉기를 한 폭동이었어요. 폭동.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경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떠한 그 소요 사태 속에서는 죄 없는 양민들도 희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4.3 폭동 때 그 폭도들, 무장하는 폭도들을 군경이 쫓아가면서 사살을 할 때 죄 없는 양민들이 멋모르고 그들에 섞여서 따라가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예를 들어서 양민들이 그 폭도들하고 같이 안 갔으면 죽을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억울한 죽음도 한 분이 계시지만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 제주 4.3 폭동입니다. 그래서 그해 48년 10월 20일 날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로 이제 파견해서 폭도들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13연대가 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군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제주 4.3 폭동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폭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제주 4.3 폭동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1인당 1억 2천씩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가, 물론 이제 양민들, 죄 없이 희생당한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총을 들고 폭도를 일으킨 자들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내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 그때 국민학교 2학년으로 순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직접 겪었고, 그때 나의 선친은 이제 경찰관이었으니까,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 폭도들을 진압하는 그런 작전도 이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비극된 사건이지만 이것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화해가지고 국민들을 혼돈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나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광주 5.18 사건이 있죠. 그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무장을 들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민주화 운동이란다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비폭력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무장을 가지고 군경을 죽이고, 그 군경을 죽인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고 있고, 내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의 그 투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유족의 안에 광주 5.18 사건에 투입된 군인이 희생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광주에서 총 맞아, 어떻게 말하면 이건 전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희생된 아들이 있는 유족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 대한민국 자유 체제를 지키다가 그 광주 사태에 투입돼서 그걸 진압하다가 총 맞고 죽었는데, 이분은 국립현충원에 우리 유족들이 이렇게 모인 데서도 항상 맥을 못 쓰는 거야. 내 자식이 나라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왜 그 아버지는 힘을 못 써야 되냐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바꿔놓고 보자고. 5.18에서나 세월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희생된 그 가족들은 의기양양해서 난리를 치는데 왜 5.18 진압군 후 희생된 아버지는 아무 힘도 없이 떳떳하게 누구 앞에 말을 못하고 사는 그 아픔의 심정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5.18 진압군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 의무를 하다가 지시에 의해서 5.18 진압하러 갔다가 희생된 그 젊은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 매체에서나 보고 있지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는 생태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험한 배고픔 속에 사는 북한 동포들,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체제를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혼돈을 시켜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반일 프레임으로 묶어나갑니다. 반일주의자. 그리고 중국을 가깝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와서 우리나라 엄청난 군경이 희생이 됐어요. 중공군 아니었으면 남북통일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미군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희생을 당했는가,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해 줄게요. 6.25 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36,940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인종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한테서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36,000여 명이 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또 거기에 실종된 또 미군이 3,7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실종된 미군도 북으로 생포되어서 갔거나 아니면은 전사해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봐요.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미군이 실종되거나 전사를 했어요. 또 거기에 부상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거의 10만 명 가까운 92,134명이 부상을 입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439명. 그렇게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신 분 포함하면 13만 7,250명. 13만여 명이 대한민국 6.25 전쟁에 도와주러 와서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요. 저 김일성이 체제에 이미 넘어가 버렸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되찾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가서 보면은 미군 철수하라.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요 며칠 전에 내가 또 광화문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는데 저 김정은이가 판문점 선언 파기시켜 버렸잖아. 그러면 그거 둔 사람이 김정은이 앞에 가서 판문점 선언 이행하라고 해야 돼. 어때? 광화문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의 사상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을 신봉하는 국민인가? 우리 젊은이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11살에 전쟁 고아가 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강력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면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져야 되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지금 우파냐 좌파냐 이런 얘기하는데 좌파라고 해서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항상 좌우 균형은 있어야 돼요. 좌파 우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좌파가 종북 좌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그러나 진정한 좌파는 쓴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황 소장님도 방송에 여러 차례 얘기하는 최장집 교수는 아주 좌파의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본질적인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좌파는 항상 우를 갖다 견제하고 또 우는 좌를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야만이 나라가 발전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북 세력들이 좌파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젊은이들 절대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당분간 이제 저는 이 방송에서 좀 쉬고 다음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젊은이들이 굳건히 지키자. 안녕.